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 저자는 정미숙 작가이고 윤호북스 출판사입니다. 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 정미숙 저자는 갱년기를 맞아 극심한 신체적 아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3년 전 시작한 독서로 극복하고 큰딸과 함께 모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들어가는 글에서 인생 후반에 나답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겠다. 50부터는 오늘의 나를 즐기고 사랑할 줄 알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곳 또한 매우 많다. 남은 반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우리는 모두 갖추고 있다.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으로 성숙해지고 그 과정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피한다면 점점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뿐이다. 청년기의 수학은 성공이고 중년기의 수학은 균형, 노년기의 수학은 지혜라고 했다. 중년기의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최선의 처방은 타인을 돌보기보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부질없는 걸 조차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가기 위한 길을 지향해야 한다. 이젠 나를 바로 세우고 남은 인생 후반을 위해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스스로 중심과 균형을 잡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0 이후의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50 이후의 인생길이다. 마음과 몸은 한 팀이다. 몸을 잘 돌보듯 마음도 잘 돌봐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은 과정이다. 인생은 그리는 대로 흘러간다.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면 택시가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가는 것과 같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공을 맛보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나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며 좋은 습관을 가지려 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교훈을 배웠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학업, 스포츠, 직업에서 더 성공하고 또 행복하다는 결과가 많다. 우리는 모두 삶을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마음을 활짝 열고 열심히 살아온 내게 나는 좋은 것만 누릴 기회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다독여 주자. 오로지 내가 하는 생각이 나를 결정짓는다. 데일 카네기.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왜 두려운 거지? 하고 이유를 생각해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런 다음 당신은 이렇게 중얼거리게 될 것이다. 뭐 그만한 일 가지고. 데일 카네기 말처럼 뭐 그만한 일 가지고 라고 말해보자. 대부분의 일이 작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세상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리 보인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라. 실존주의자들은 이기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인간이 불안, 두려움, 공포, 우울에 빠지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 때문이다.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며 이를 통해 무한한 자유를 획득해 갈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50대 이후의 삶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에 있는 소중한 자원을 최대한 드러내고 확장하는 데 있다. 타인과 구별되는 것에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당신은 누구라도 다르며 독특한 존재다. 어떤 이는 타인이 뭘 하는지, 어딜 가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산다. 자신의 인생에 집중해야 한다. 어제의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 건전하지 못한 경쟁심은 절대로 만족 없는 삶을 만든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삶을 가꾸라. 자신감이 넘쳐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이다.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쓸모없는 감정, 생각, 어리석은 것,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면 삶이 더욱 행복하고 조화로워질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한다. 나를 돌보기 위한 5가지 방법. 첫째, 몸의 신호와 마음의 말을 듣고 몸을 돌보듯 마음을 돌보자. 둘째, 생각, 행동, 말의 습관에 인생 후반의 행복이 달려있다. 인생 후반,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을 비교하는 것, 불행의 씨앗이다. 근심 걱정을 버리고 쓸모없는 생각을 떨쳐 스스로를 즐겨라.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성장이 없으면 지금과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한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갱생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바라는 삶을 위해 현재의 안락함을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집은, 가족 구성은 모두가 편안하게 쉬는 곳으로 몸과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고 사람과 물건에 자기를 찾는 일부터 해보자. 내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존 카파친 박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늪에 빠져 허덕대는 것도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이므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어진 운명대로 살지 않기 위해선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입력함으로써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50대의 혼란은 꿈과 직업에 전념하지 않고 사소한 재미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온다. 지금 즐거우면 나중에 궁할 수 있다.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인생 후반에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할 힘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게 필요한 일이다. 인생 후반,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치유한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라.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이 사는 세상도 바뀐다. 불평을 중단하고 모든 걸 내게 필요한 일로 받아들이며 부정적인 생각이 발신되는 주요 출구를 없애라. 당신은 갱년기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투사된 것이다. 모든 건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된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세상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내 것으로 생각하고 타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타인의 것으로 돌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행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애써 붙잡지 않는 것이다. 내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내 생각과 판단, 욕망, 언어,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의지대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나로 살기 위한 6가지 방법. 첫째, 고통을 감수하고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자신의 감정부터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좋다. 셋째,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장을 향한 동기에서 비롯된다. 넷째, 부부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야 한다. 여섯째, 행복할 힘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자.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선 나를 되찾고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공부부터 해야 했다. 남들이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감정 공부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내게 공부란 단순히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공부로 그 의미가 있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하루 30분 산책을 했다. 예쁜 몸매를 위해 하루 15분 폼롤러 스트레칭을 했다. 나를 위해 번 돈의 10%를 투자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사고 좋아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썼다. 그러며
며느리, 아내, 엄마 역할도 병행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난 지금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작가가 되어 2권의 책을 냈고 동기부여가 되어 많은 이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밤마다 야경을 보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내 방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다. 나만의 서재가 생겼고 나만의 공간에서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유튜브도 찍는다. 50대 이후엔 모든 엄마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 행복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50대 이후의 행복이 마음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못하는 삶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나를 찾는 공부를 하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당신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내게 돌려야 한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는 자신을 깨닫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노트에 적는다. 그 생각들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비난, 합리화, 불평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이런 행동이 갱년기 증상을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 둘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잘한 일과 못한 일을 3개씩 적는다. 잘한 일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잘못한 일은 내가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한다.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든다. 당신이 타인을 탓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어김없이 당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걸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걸 끌어당긴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주변엔 부정적인 사람밖에 없고 긍정적인 사람 주변엔 긍정적인 사람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함께 모여 쓸데없는 수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나쁜 감정들을 골라낸다. 의식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혼란스럽게 만든다.